안녕하십니까. 최정인 원장입니다. 예, 전기기사, 산업기사,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 기초이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은 1장에 시험 자격 및 합격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험 응시 방법이라든지 응시 자격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을 치르기 위한 그런 서류적인 부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2장부터 이 기초 이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2장의 기초 수학입니다. 이 기초 수학은 우리가 기사, 산업기사 포함해서 전체 필기, 실기를 통틀어서 사용되는 수학의 한 90% 정도는 이 내용에, 이 교재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 정도는 예를 들어서 적분을 3번 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 같은 것은 우리가 이 책에 담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하기는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고요. 그리고 시험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부분까지 수학에 다 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필기, 실기 통틀어서 90% 정도는 담고 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요, 여기 나오는 수학만 잘 정리하셔도 시험 치는 데는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계산기 사용법이 있는데 이 계산기 사용법은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초적으로 계산기 사용법, 계산기를 갖고 시험을 쳐야 되느냐 안 쳐야 되느냐 이런 것부터 궁금해 하시는데 무조건 계산기는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기는 또 어떻게든 계산기 없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기에서는요 무조건 계산기를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 사용법도 우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고 이 공부 계산기 사용법 공부도 본인이 계산기 갖고 그 다음에 사용 설명서 갖고 공부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 그런 부분들만 꼭꼭 집어 가지고 수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최소한으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계산기 사용법도 공부예요. 시험의 일부입니다.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4장에 전기 용어가 있습니다. 전기 용어는 전공자와 비전공자, 전기기사 자격증을 예로 들었을 때 전공자, 비전공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 용어입니다. 용어. 우리가 전공자 하더라도 제 강의 거의 다 많이 보시는데 좀 수월하죠. 왜? 들어본 말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공자니까 공부 안 해도 되고 동영상 강의 듣지 않아도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전공하신 분들도 강의 많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비전공 하신 분들보다 조금 수월하다는 거죠. 왜? 용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잘 하는 상황에서 미국 가서 사는 거하고 영어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 가서 사는 거하고 그것 차이입니다. 이거 용어가 있죠.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용어를 통해서 하는 목적은 이거예요. 전공자와 비전공자, 지금 본인이 비전공자를 하더라도 그 전공자를 시작할 때 차이를 최소화해 주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 용어만 잘 숙지하셔도 웬만큼 전공자 수준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비전공하셨고 자격증 공부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있죠. 2장 기초수학, 3장 계산기 사용법, 4장 전기 용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만 2번, 3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은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에 임하셨을 때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단위 및 기호가 있는데 이건 당연히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거 길이는 미터, 시간은 초, 그 다음에 무게는 킬로그램 이런 것처럼 전기 공부를 하면서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전류는 암페어고 전압은 볼트고 이러한 단위들 있죠. 요것만 좀 숙지하셔도 공부하는데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전기 기사 문제 보면은 단위를 묻는 것 자체가 한 문제예요. 그래서 특히
특히 전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자격증 공부에서 단위 부분은 꼭 숙지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규반을 공부하게 되면은 반복을 통해서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미리 알고 가시면, 미리 공부하고 가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장의 과목별 기초 이론은 지금 6장에 과목별 기초 이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거 두 자로 하면 뭐냐면 예습입니다. 예습.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습 복습 잘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이에요. 어른들이 말씀하시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 예습이냐 복습이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일반 공부도 그렇지만 자격증 공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과목별 기초 이론을 통해서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을 예습을 하게 되면은, 예습을 통해서 본 공부를 하면 들어갔을 때 한번 들어본 내용이다, 공부해본 내용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공부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별 기초 이론 부분은 너무 쓰면서 외우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습할 때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깔끔하게 있죠. 그냥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무엇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봐주셔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7장은 과목별 요점 정리인데, 과목별 기초 이론과 과목별 요점 정리는 조금 달라요. 과목별 기초 이론은 예습의 의미에서 그냥 이런 것들 배운다라는 것이고, 과목별 요점 정리는 실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수록한 겁니다. 그래서 7장 과목별 정과목 요점 정리는 강의는 없고요. 일종의 흔히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요약집이에요. 요약집.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부 못할 때 이 부분만 따로 그냥 한 번씩 보시면은 시험에 나올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장 시작하겠습니다. 1장 시험 자격 및 합격 기준에서 보시면 목차가 1. 응시 자격입니다. 학력, 경력에 따른 응시 자격. 2. 경력 인정 유사 직무 범위. 내가 이 시험을 칠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의 경력으로 시험 칠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3번 필기 시험 과목.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과목이 이 시험에 해당되는지, 이 시험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검정 방법, 필기가 주관식인지 객관식인지 아니면 실습형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합격 기준, 100점 만점에 60점이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전기기사, 산업기사 등은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선임을 하는 거죠. 그 선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 자격 및 합격 기준입니다. 일단 보세요. 교재에 있는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그래서 기사입니다. 산업기사 아니고요. 그래서 이 기사 시험의 응시 자격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돼요. 2개, 3개도 되지만은 시험을 위해서는 여기 있는 거 하나만 해당되면 됩니다. 일단 1번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라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그래서 일단 지금 기사인데 산업기사 더하기 1년이라는 겁니다. 산업기사 취득하고 그 다음에 경력 1년이에요. 그 다음에 기능사 자격, 전기 기능사 뿐만 아니고 다른 여타 기능사도 됩니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는 종목에 속한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근데 이 실무란 게 있죠.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입니다. 그럼 이 실무는 전기와 동일 및 유사죠. 당연히 전기는 되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인력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제조, 뭐 생산, 제조, 그 다음에 뭐 품질 이런 것에서도 인정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산업기사 플러스 1년, 기능사 플러스 3년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력 증명서를 나중에 제출하게 될 때 대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가 그 재학 증명서 같은 거 내면 됩니다. 졸업 예정 증명서 내면 되는데 이런 우리가 자격으로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은 경력 증명서를 낼 때 전기란 그 단어가 들어가도록 명시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조업을 했다, 제조 관련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 제조하는데 전기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일단 경력 증명서를 낼 때 전기란 단어가 들어가도록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이 경력 증명서는 본인이 작성해서 내는 거예요. 본인이 작성해서 회사에서 도장을 받아서 내기 때문에요. 이때 전기란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응시하라는 종목에 속한 동일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른 기사를 갖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기계 기사, 그 다음에 뭐 여러 종목 기사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인데 소방설비 기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소방설비 기사도. 그 다음 4번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또는 그 졸업 예정자. 관련 학과라는 것은 전기, 전자, 뭐 메카, 기계 이런 거 있죠. 뭐 물리학과 이런 것들 졸업했다 한번 알아보세요. 될 것 같은데 관련 학과 졸업일 것 같은데 그러면 산업인력공단에 전화해서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관련 학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것이 좋고 5번 3년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직무 3년제 전문대학 플러스 1년 2년제 전문대학 그러면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이렇게 된 거죠. 4년제 대학은 그냥 시험 칠 수가 있고요. 3년제 전문대학은 플러스 1년, 2년제 전문대학은 플러스 2년입니다. 7번 동일 유사 직무분야 기사 수준 기술 훈련 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뭐 직업 훈련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얘기하고 8번 동일 유사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 훈련 과정 이수자 여기는 기사 수준 이수자는 바로 응시 가능한데 산업기사 수준 응시자로서 유사 직무 분야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됩니다. 9번 응시하라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업기사 플러스 1년 실무 기능사 플러스 3년 실무인데 기능사도 산업기사도 없이 오직 경력으로만 시험 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응시하는 종목에 속한 동일 유사 직무 분야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없으면 경력 4년 이상 이 말입니다. 10번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것은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에 좀 과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요.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기사 응시 자격인데요. 기사나 산업기사 응시 자격인데 근데 이러한 응시 자격 같은 경우는 종종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 산업인력공단 지부에 전화를 해서 문의해 보시거나 그 다음에 큐넷이라고 있죠. 큐넷에 가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나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입력하면은 자가진단이라고 있습니다. 큐넷의 자가진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겠지 혹은 내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전화해서 확답을 받으시든지 자가진단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렇게 공사기사였고 그 다음에 전기산업기사와 전기공사산업기사입니다. 이것은 보통 기사시험 칠 자격 되는 분들은
산업기사하고 같이 시험을 보는 분이 많죠. 왜냐하면 기사를 시험 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산업기사 응시 자격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 기사를 보지 왜 산업기사 왜 보냐?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야, 내가 기사가 떨어지더라도 산업기사 붙으면 이것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2개 붙으면은 또 실기까지 2개 다 보시는 것이고, 만약에 기사 산업기사 봤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붙으면 그것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일단 전기 산업기사, 전기 공사 산업기사는 기능사 플러스 1년 실무 종사하고요. 그 다음에 응시하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 분야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른 종목 산업기사 이상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 관련 아까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졸업 예정자. 우리가 기사는 4년제 대학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인데 산업기사는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입니다. 4번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또는 그 졸업 예정자. 이것은 기사가 응시 자격이 됐으니까 산업기사도 당연히 되고, 5번 동일면 유사 직무분야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6번 응시하는 종목에 속한 동일면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그러니까 기능사 자격 없이 경력으로만 할 때 어떻게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산업기사를 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우리가 뭐 기능경기대회 아시죠? 그 경기대회 입상자. 바로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관련 응시 자격은 간간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큐넷에서 자가진단 등으로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력 인정 유사 직무 범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생산 관리, 방송, 건설, 기계, 재료, 정보 통신, 안전관리, 환경, 에너지 전부 전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환경이 무슨 전기, 내가 환경공학과 나왔어요. 관련됩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받으시는데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 빠진 거 뭐 메카 이런 것도 있죠. 모두 된다는 거예요. 조회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는 필기와 실기가 있는데요. 필기시험 과목에는 일단 전기기사 기준으로 전기자기약,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그 다음에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전기기사 기준인데, 일단 전기공사기사는 뭐다? 자기약이 빠지고 뭐다?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가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였고, 전기산업기사는 전기자기약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여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에서 제어공학이 빠집니다. 회로이론만 응시를 하면 됩니다. 회로이론 문제만 나온다는 거죠. 회로이론 문제만 나오고, 전기공사산업기사는 전기응용 공사 재료가 아니고 여기 공사 재료가 빠지고 전기응용 과목만 시험을 치고요. 전기산업기사와 마찬가지로 제어공학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기사는, 다시 여기 하얀색을 제가 표시할게요. 전기기사는 전기자기학, 그 다음에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과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 기준인데 2번, 3번, 5번은 전부 동일합니다. 전부 동일한데, 일단 전기공사기사는 자기학 대신에 전기응용 및 공사 재료 과목이 들어가고요. 전기공사기사는. 그 다음에 전기산업기사는 전기기사에서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대신에 여기 회로이론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공사산업기사는 전기산업기사에서
전기 자격 대신에 전기 응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응용만. 네. 요렇게 구분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부를 하시면은 관연도 문제 풀어보시잖아요. 그럼 바로 감을 잡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검정 방법인데 실기는 있죠. 실기는 그 구성 자체가 필기를 공부하고 나서야 그 실기에 해당되는 출제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용어 자체가 전기를 조금 공부하셔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필기시험 과목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검정 방법이 있는데 일단 필기는 객관식 사지 태기력입니다. 객관식이에요. 4개 중에 1개 선택하시는 것이고, 과목당 20문항이면서 과목당 30분인데요. 이거는 과목당 30분, 이건 그게 의미가 없고 총 2시간 30분. 총 2시간 30분. 그러니까 2시간 30분 안에 뭐예요? 과목당 20문항이니까 앞에서 우리가 5과목이었죠. 그래서 100문항입니다. 100문항을 2시간 30분 안에 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목당 20문항이에요. 즉 처음에 시험지를 받으면 전기 자기학 20문제, 전력공학 20문제, 그 다음에 전기기기 20문제,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20문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 20문제, 이렇게 해서 100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100문제인데 조금 기사나 공사기사에서, 전기기사나 전기공사기사에서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있죠.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은 일반적으로 제어공학 10문제, 회로 이론 10문제. 그러니까 과목당 20문항인데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에서는 회로 이론 10문제, 제어공학 10문제,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공사기사에서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 있죠. 그것도 똑같이 전기 응용 10문제, 공사 재료 10문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 실기는 필답형이하고 주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것, 실제 계산 과정까지 모두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면 그림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몇 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은 그 몇 가지를 쓰는 것,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실기는 기사와 산업기사 난이도 차가 조금 있습니다. 기사와 산업기사가 조금 난이도가 틀려요. 당연히 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기사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고, 따라서 기사는 실기시험 시간이 2시간 30분이고 산업기사는 2시간입니다. 요거 틀려요. 산업기사가 필기는 기사와 마찬가지로 2시간 30분인데 산업기사가 실기는 2시간입니다. 요거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합격 기준은 필기는 100점 만점에서 과목당 40점 이상, 이것을 우리가 과목당 40점 이상, 이것을 우리가 과락이라 그래요. 과락. 과락을 면해야 된다. 즉 과목이 20문제인데 최소 과목당 8문제는 맞춰야 됩니다. 8문제 맞춰야 되고 총 60점 이상, 그러니까 총 100문제 중에는 60개를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70개를 맞췄는데 전기 자기학에서 7개를 맞췄다. 그러면 35점이죠. 그러면 과락으로서 총 70개를 맞췄다 하더라도 불합격이다, 이 말입니다. 실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실기는 우리가 보통 18문제, 19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기사 기준으로. 공사 기사는 조금 다른데 13문제, 14문제 정도 출제되거나 그 문제 항수가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실기는 18에서 19문제 정도 되고요. 그래서 꽈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60점 이상 전체를 채점했을 때 60점 이상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요것도 전기기사, 산업기사 등을 취득하시면은 선임, 안전관리자 선임, 이것이 법적으로 반드시 이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한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된다, 이런 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했을 때 어떤 효력이 있느냐는 것은 상식이죠. 내가 취득한 자격증이 이런 효력이 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일단 모든 전기 설비의 공사의 및 유지 및 운용은 전기 기술사 분야, 기술자나 기술사, 기사 위에 기술사나 혹은 기능장 더하기 경력 2년 이상, 기사 더하기 2년 이상이면 모든 설비의 공사를 유지 및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취득하고 2년 있으면. 근데 전압 10만 볼트 미만인데 우리가 보통 쓰는 거 22.9kV죠. 22.9kV. 10만 볼트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22.9kV인데 전기 설비 용량 2000kW 이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2000kW는 뭐냐면 우리가 변압기나 그다음에 발전기 있죠. 변압기나 발전기의 용량이 있습니다. 그것의 2000 이상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요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 분야 기술사, 기술사는 모두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한 거 더하기 산업기사 실무경력 4년 이상 요거까지 포함이 됩니다. 요거는요. 예. 그리고 10만 볼트 미만으로서 전기 설비 용량 2000kW 미만의 전기 설비의 공사 및 유지 운용은 이거 다 되고요. 기능장 더하기 실무 1년, 기사 더하기 실무 1년, 산업기사 더하기 실무 2년 이상이면 이것이 됩니다. 그러면 10만 볼트 미만이고 설비 용량 11,500kW 미만 전기 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은 모든 자기 취득만 하면 기능사는 안 되고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취득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죠. 우리가 산업기사는 취득하고 나서 경력을 쌓으면은 용량은 무한대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용량 2000kW 이상도 산업기사 더하기 실무경력 4년 이상이면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산업기사는 10만 볼트 이상은 못해요. 즉 10만 볼트 미만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차이인데 근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시면은 용량, 전압이 있죠. 10만 볼트 이상이면 우리가 보통 22.9kV가 있고 그 위에 154kV가 있는데 154kV 사용되는 데는 많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22.9kV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산업기사 취득하시고 경력 쌓으시면은 웬만한 곳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큰 곳, 뭐 대기업 엄청 큰 곳이나 그 다음에 뭐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곳에는 이 154kV 이상이라고 하면은 기사를 반드시 취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외에도 또 주의할 사항 같은 거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경력 혹은 학력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에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당연히 필기 시험은 있죠. 초등학생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서 내고 시험장 가서 필기를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다만 합격을 하게 되면은 관련 서류를 내야 되죠. 내가 대학교 4년 졸업 예정자라든지 내가 경력이 몇 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근데 초등학생도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은 할 수가 있는데 응시 서류를 못 내면 그게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시험을 볼 수 있지만은 응시 서류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응시 서류, 관련 서류는 시험을 합격하고 내는 것도 되지만은요, 내가 이제 공부 시작하면서 나중에 실기시험 공부하게 되면은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제출해도 돼요. 즉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되지만은 그 전에 여유 있을 때 미리 내서 내가 시험 응시 자격이 된다는 것을 확정받는 것도 좋습니다. 예, 미리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면제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기사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은 최종 합격입니다. 필기
합격은 상관이 없어요.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 전기공사 기사, 똑같은 전기 쪽의 기사인데 전기공사 기사를 시험 치려면은 5과목이 아닌 한 과목만 시험 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기기사 100문제예요. 전기공사기사도 100문제인데 여기 100문제에서 전기기사에서는 전기자기약, 전기공사기사에서는 전기응용공사제로 이 20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80문제는 순서만 다를 뿐 다 같은 문제입니다. 다시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는 100문제 중에서 20문제 전기자기약과 전기응용 공사제로 그 20문제 시만 서로 다르고요. 나머지 80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그 면제 과목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가 전기기사를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하고 나서 2년 안에 2년 넘으면 안 돼요. 2년 안에 전기공사기사를 시험 칠 때 나머지 4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안 치는, 그래서 면제 과목을 해서 20문제만 시험을 보면 됩니다. 네, 요거. 그리고 전기산업기사와 전기공사산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면제 과목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 혹은 뭐 전기공사기사와 전기공사산업기사, 혹은 전기기사와 전기공사산업기사끼리는 안 돼요. 기사는 기사, 산업기사는 산업기사끼리만 면제 과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원서 접수할 때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해서 뭐 간단한 응시 자격과 뭐 시험 원서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지만은 산업인력공단이나 큐넷 등에 가셔가지고 내가 응시 자격이 되는지 혹은 서류에 관련된 것은 꼭 이게 조금이라도 오차가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응시 자격이 안 된다. 나중에 공부 합격했는데 필기 합격했는데 나중에 안 된다. 당신 시험 칠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미리 확인을 해서 마음 편안하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시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기초 1원 과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명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